예, 안녕하세요. 이변을 읽다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마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한변협의 형사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고, 형사사건 중에서 마약사건, 성범죄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마약 관련해가지고는 여러 기관이나 기구의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하고 있고, 여러 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마약사건 진행해서 좋은 결과 도출했고, 현재에도 굉장히 많은 마약사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 관련해가지고는 전문적인 변호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약 범죄 어떻게 처벌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 범죄는 행위의 종류와 마약의 종류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뭐 단순히 마약을 투약한 것인지, 아니면 뭐 판매하거나 알선한 것인지, 아니면 밀수한 것인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지고, 뭐 필로폰을 했는지, 대마를 했는지, 뭐 합성 대마를 했는지, 액상 대마를 했는지, 뭐 그런 거에 따라서도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적용 법조가 달라지고, 그래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를 크게 마약, 향정시성 의약품, 대마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대마를 흡연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는데, 대마를 매매하거나 알선한 경우에는 징역 1년 이상의 무거운 형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이런 거는 향정이라고 하죠. 향정. 그리고 이제 남옥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남옥. 감옥부터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감옥이 제일 센 거, 그 다음에 남옥, 다목, 라목,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는 남옥.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합성대마나 이런 것들은 감옥. 액상대마랑 합성대마랑 구분하셔야 됩니다. 액상대마는 이제 대마고, 합성대마는 감옥, 향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처벌 규정이나 수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같은 향정시성 의약품을 매매하거나 소지, 사용, 제공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을 밀수한 경우에는 처벌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게 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고, 이제 특가법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 즉 500만 원 정도입니다.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가법이 적용돼가지고 처벌수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럼 마약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서 기소 여부와 형량까지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실제 마약을 투약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대응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뭐 실제 마약을 투약한 경우라면 당연히 혐의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공범자의 인적사항, 마약 전달 장소 등 본인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모두 다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공적이라고 하죠. 옛날엔 이제 공적 조서를 이렇게 받았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해가지고 이 공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진행한 사건 중에서도 초기부터 제가 제대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해서 수사기관의 공적을 받아가지고 1심에서 구속돼 있었는데, 이제 결국엔 집행유예 받아가지고 뭐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게 징역형이 선고돼야 되는 사안인데 일반적이라면, 근데 집행유예가 선고돼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형량을 강경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해야 됩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가 뭐냐면 뭐 반성문이나 탄원서, 정치과 진료 내역서, 마약퇴치운동본부 상담 확인서, 단약서약서, 뭐 준법서약서, 단약일기, 뭐 이런 것들 준비해야 되겠죠. 이런 양형 자료를 바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단순히 호기심으로 인해 투약하였고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치료와 상담을 받고 있다는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했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는데 혐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법률적인 주장을 통해서 혐의를 벗어야 합니다. 소변 모발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경우, 그 다음에 마약과 관련된 계좌이체, 금전거래 내역이 없는 경우, 그 다음에 현장의 목격자의 진술, 그 다음에 공범자의 진술에서 피해자는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다, 이런 진술 등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뭐 단순히 그 자리에 있었을 뿐 뭐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몰랐다, 마약이라는 인식이 없이 이제 복용하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진행한 사건 중에서는 이 두 가지 주장,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 다른 거죠. 마약 투약을 아예 안 한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약은 투약했는데 마약이라는 걸 모르고 투약한 경우도 있습니다. 뭐 술로 이렇게 타거나 아니면은 이제 전자담배라고 생각해서 폈는데 이제 뭐 합성대마나 액상대마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고의를 부정해가지고 혐의를 벗어나야 되겠죠. 뭐 두 가지 사안 다 제가 진행한 사건 중에서 무혐의를 받은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정리해서 좀 설명드리면, 마약 사건 최근 매우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 대응하면 구속될 수 있고 징역형 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응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마약 관련해 가지고는 모든 형사 전문 변호사님들이 마약 사건을 다 할 수는 있는 건 아닙니다. 마약 사건은 굉장히 독특한 이 마약 사건만의 특징이 있고, 이 관련된 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수사기관에서 수사관님이랑 대응하는 그런 스킬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재판에 넘어갔을 때
재판에서도 뭐 이런저런 스킬을 사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랑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마약 사건이 문제가 돼가지고 1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돼서 저한테 오는 경우가 있는데, 유사한 사건들 같은 경우는 제가 집행유예 받은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2심에서 대응을 해서 집행유예를 받거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형을 내리거나. 그래서 뭐 제가 당부드리지만 초기 대응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 변호사님이랑 상담을 통해서 저 아니어도 되니까, 마약 사건은 아무리 가벼운 사안이라도 변호사님과 함께 대응하는 게 맞고, 여러분들이 상담을 통해서 마약 관련해 가지고 전문적인 노하우나 경험이나 좋은 결과를 도출한 변호사님이신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님과 함께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이하에서는 마약 사건 관련해 가지고 변호사님을 어떤 변호사님 선임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를 수임하고 싶은데 어떤 변호사님을 수임해야 되는지 제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저는 마약 사건이 문제가 된 경우, 특히나 뭐 마약이나 성범죄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된 경우 저 아니어도 되니까 변호사님을 선임하셔야 되고, 변호사님을 선임하실 때는 꼭 이런 사안들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확인하셔야지 본인 사건에 유리하게 되고 본인을 위해서 변호사님이 열심히 일할 겁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첫 번째로 우선 마약 사건은 마약 사건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형사 전문 변호사님이라고 해서 다 마약 사건을 하는 게 아닙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님 중에서도 마약 사건을 전문적으로 많이 다뤄보고 전문적으로 하셨던 분들한테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약 사건에 대해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님을 찾아야 됩니다. 왜냐면 이거는 마약 사건 같은 경우는 초기 대응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진술하는지에 따라서 결과 확연하게 달라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에 이제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초기에 어떻게 진술하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결과 달라지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이 이제 마약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뭐 조사를 받으러 가거나 그럴 때 이제 같이 가서 분위기나 아니면 이제 뭐 수사기관에서 들고 있는 자료나 이런 거를 확실하게 보고 정확하게 중간중간에 정확하게 방향을 설정해 주기 때문에 이거는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님을 맡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런 사안이 있는데, 마약 전문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광고를 보고 사건을 맡기셨다가 1심에서 법정 구속돼서 이제 저한테 오시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소심에서 저와 좀 대응을 해서 뭐 결국엔 이제 집행유예를 받아서 이제 풀려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사건을 진행하면서 이제 제가 뭐 이전에 진행했던 로펌이나 변호사님들이 작성한 기록이나 아니면 뭐 대응한 그런 것들을 쫙 보게 되겠죠. 왜냐면 기록을 볼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항상 느끼는 게 마약 사건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구나. 이거 제대로 대응했으면 이제 법정 구속되지 않았을 건데,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광고를 좀 많이 하는 사무실이나 아니면 뭐 대형 펌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광고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변호사님 수가 많다고 하고 광고를 하거나, 뭐 정관이 있다고 광고를 하거나, 뭐 이렇게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제가 그 의견서나 이런 거를 보면 이게 뭐 제대로 대응했는지 의문이 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아무튼 그래서 제가 좀 당부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광고에 현혹되지 마시고 직접 변호사님 상담을 하시거나 아니면 전화 상담을 하시고 그 변호사님이 직접 사건을 진행하는지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약 사건 많이 다뤄보고 마약 사건에서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낸 변호사님이신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변호사들도 이제 굉장히 뭐 저도 변호사지만 변호사들도 굉장히 그 경쟁이 많기 때문에 결과를 확답해 주면서 수임하려고 하는 변호사님들이 있습니다. 이건 무조건 기소유예 받아주겠다. 이건 집행유예 받아주겠다. 이거 구속 안 되게 해드리겠다. 이거 무혐의 받아주겠다. 무죄 받아주겠다. 확답하시는 변호사나 로펌은 저는 무조건 피하라고 합니다. 왜냐면 그렇게 수임했다가 오시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돈에 수임료를 지출하고, 그러니까 수임료를 주신 거죠. 주시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뭐 사건을 진행하는 거 보면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뭐 초짜 변호사가 진행하는 것처럼 뭐 진행도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왜냐면 제가 사건을 받으면 제가 이전에 제출했던 자료나 이런 걸 쫙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게 되면 정말 답답한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그럽니다. 변호사님 이거 무조건 무죄 받게 해준다는데요. 이거 기소유예 받겠다고 해준대요. 이거 근데 못 받았어요. 그 다음에 근데 수임료는 수임료대로 드렸어요.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당부드리지만 여러분들한테 결국 확답하는 변호사님이나 로펌은 여러분들 기만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대 그런 분들 수임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왜냐면 사람이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1심에서 무죄 나왔던 게 2심에서 유죄가 되고 1심에서 무죄 나왔던 게 2심에서 유죄가 되는 게 왜 그렇겠습니까? 법원에서, 즉 사람이 판단하기 때문에 관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판사님마다 그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데, 즉 사람이 판단해서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그걸 확답하는 것 자체는
뭐 판단 주체가 아닌 이상 확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확답하시는 변호사님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기만한다 생각하시고 절대 수임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뭐 그러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거 뭐 그 변호사님이 자신감 있게 얘기해서 수임했다, 자신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을 그냥 수임하려고 하는 목적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무죄 받을 사안이나 무혐의 받을 사안에 대해서도 저는 절대 확답을 먼저 안 드립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도 클라이언트 분들한테 항상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거 사람이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우선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건을 진행해 드리겠다. 그리고 사건을 진행할 거다 라고 약속을 드립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제가 결과는 확답 드리지 않고 저는 최선을 다해서 사건을 진행하겠다는 거는 확답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실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결과 확답하는 변호사님이나 로펌 반드시 피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상담하실 때 이제 뭐 보통 사무장이나 이제 뭐 직원이나 실장 이런 분들이랑 상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그런 분들이랑 상담하시면 안 되고 직접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곳을 찾아가셔야 되고 직접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담하시는 변호사가 그리고 대한변협 형사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약 사건 많이 진행해 보신 변호사님이신지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상담하신 변호사님이 직접 사건을 진행하고, 즉 직접 사건을 진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본인이 직접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여하고 본인이 직접 재판에 참석하고 본인이 직접 의견서를 작성하고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왜냐면 여러분들이 사건을 수임하면 알겠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로펌이나 그런데 뭐 수임을 하시다 보면 상담한 변호사는 A 변호사인데 조사 당일날 나온 변호사는 B 변호사, 재판 당일날 나온 변호사는 C 변호사 아니면 B 변호사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수임하고 난 다음에 계약금을 다 보내고 뭐 아니면 뭐 이제 수임료를 다 이체하고 나서는 갑자기 담당 변호사라고 해가지고 전화가 오는데, 그런 변호사님들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 어쏘 변호사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신입 변호사님들, 그러니까 그 초임 변호사님들이죠. 그러니까 변호사 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뭐 경력이 많지 않으신 분들이 사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뭐 능력이 떨어진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분들도 당연히 똑똑하고 당연히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마약 사건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 경험이나 노하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수임료를 내고 이제 상담하신 변호사님을 믿고 이제 수임을 했는데, 실제 진행하는 변호사님은 전혀 다른 변호사님이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그런 변호사님을 수임하시면 안 되고, 만약에 수임하더라도 이제 계약서에 그런 내용은 좀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저랑 상담하고 저랑 직접 진행하고 제가 직접 연락을 받고 다 그렇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뭐 비서분이나 이제 뭐 실장님이나 아니면 뭐 사무장님 통해서 이제 연락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연락을 주고받고 제가 클라이언트 분들이랑 직접 뭐 당연히 답답하겠죠. 그러니까 사건을 진행하는 변호사한테 직접 들어야지, 그걸 뭐 사무장이나 뭐 실장님이나 아니면은 뭐 직원분들한테 들으면 답답하죠. 건너 들으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직접 소통하고, 그 다음에 제가 클라이언트 분들한테, 근데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뭐 재판 들어가거나 이럴 때는 바로바로 연락을 못 받을 수 있는데, 아무튼 제가 재판이나 이런 거 끝나고 나와서는 항상 다 연락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직접 연락을 주고 받으니까 그것도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말씀드리는 건 직접 연락을 주고받는 변호사님과 사건을 진행해야 되고, 상담하시는 변호사님 직접 진행하는지 꼭 확인하시고, 아무튼 뭐 이런 것들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인할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확인 꼭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본인 인생이 달린 거기 때문에 이거 그냥 맡기시면 안 됩니다. 광고 이런 거 보고 맡기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 사건을 진짜 진심을 다해서 해주실 변호사님을 맡기셔야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고, 오늘의 주제를 좀 마치기 전에 제가 좀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요건들을 설치했는데, 변호사 선생님 할 때 뭐 그 요건들 당연히 저는 충족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는 그거보다 더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이제 뭐 저의 도움을 필요하신다면 여기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직접 연락을 받으니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에 있다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